네, 이번 두 번째 강의로 수식 쓰기 A to G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수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고, 특히 수학 문서를 쓰다가 이런 상황에 수식을 어떻게 쓰지 하고 의문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들을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어 제가 오늘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얘기를 드릴 텐데 어 이거는 다룬다고 해서 모든 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논문의 상황에 따라 자신이 문서를 많이 써보면서 느껴 좀 임기응변을 해결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로 모든 걸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문서를 많이 써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고 구글링을 하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메꾸셔야 합니다. 우선 수식 조판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수식 조판은 이 레이텍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애초에 그 도널드 크누스가 이 레이텍을 만들었을 때 염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식 조판이었거든요. 그 알고리즘이나 그런 걸 잘 소개하기 위해서 수식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래서 수식 조판은 레이텍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다른 조판은 현재까지도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사소한 그 등호 미세 조정부터 시작해서 어, 행간의 그 여백 조정 등 되게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조판이 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알아야 할 사항도 많으며 기호 명령어도 암기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더불어서 이 패키지도 진짜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서를 쓰는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패키지들이 다 다릅니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하면 뭐 틱스 CD나 아니면 뭐 XY 패키지 같은 걸 불러야 되는데 그 패키지별로 또 코드를 만든 사람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작성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내용을 작성하고 싶다면 그 작성하는 방법에 맞춰서 또 그에 맞는 글쓰기를 또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저도 완벽히 알지는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다양한 인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등호 사이와 뭐 더하기 기호 연산자 사이에는 띄어쓰기를 한 이 정도로 줘라 등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는 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자들이 많아서 미세 조정의 케이스가 진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익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는 뭐냐면 수학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수학 기호를 쓰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뭐 인테그랄이라던가 뭐 서메이션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좀 포인트를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분야별로 사용하는 패키지들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식과 관련돼서 레이텍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식 입력이 기초고요. 자, 수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중 수식, 인라인 스타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별행 수식, 디스플레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중 수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줄글에 들어가는 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a to the b f of x dx라는 것을 쓴다면 행중 수식으로 쓴다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되고 별행 수식 스타일로 쓰게 된다면 이 가운데에 새로운 행이 생겨서 새로운 행에서 이게 작성하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글씨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글씨가 작고 이건 글씨가 크고. 그럼 작성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달러 수식을 쓸 때, 행종 수식을 쓸 때는 이 달러와 달러 기호를 두고 이 달러와 달러 기호 사이에 그 명령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슬래시 인트를 한다는 건 인트라는 명령어를 불러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달러 안에 int a부터 b까지 fx dx와 같이 작성하면
위와 같이 접분 기호가 출력이 됩니다. 변행 수식의 경우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수식 번호를 주는 경우, 수식 번호를 주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수식 번호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슬래시 대괄호로 열고 수식 넣고 그 다음에 슬래시 대괄호로 닫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번호를 주고 싶다면 이 경우는 begin equation, end equation으로 equation이라는 환경을 가지고 둘러싸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싸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명령을 한번 그 태그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요. 네,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변행 수식을 넣고자 이렇게 행중 수식을 넣고자 한다면 달러에다가 인테그랄 a to the b fx dx라고 쓰면 이거는 행중 수식이 되고요. 변행 수식을 쓰고 싶다면 슬래시 대괄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그 다음에 슬래시 대괄호로 닫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파를 해보면 이와 같이 행중 수식과 변행 수식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접분 기호지만 글씨의 크기가 좀 살짝 꽤 많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디스플레이 스타일이라고 하고 이건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수식 조판 규칙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빈칸과 줄바꿈을 무시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빈칸을 더 주고 싶다면, 그러니까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스페이스를 간격을 좀 주고 싶다면 슬래시 컴마 또는 슬래시 쿼드 슬래시 쿼커드 또는 h 스페이스 한 다음에 중괄호 주고 여기에 단위를 써서 3cm 뭐 1cm와 같은 명령어를 줘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식 모드에서는 빈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식을 여러 문단으로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식 모드가 들어갔으면 하나의 수식 별도의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수식을 여러 문단으로 적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글자는 변수명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x 같은 것도 이게 문장이 좀 달라져요. 예.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가운데 수식으로 해서 2 더하기 3이 5고 그 다음에 컴마에서 3 더하기 5가 8이라는 수식을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식은 제대로 나왔는데 여기랑 여기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 보이죠? 그래서 한번 스페이스를 여러 번 줘봤어요. 그러나 조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식 모드에서는 공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슬래시 쿼드와 같은 명령어로 그 가로 사이의 간격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쿼드 또는 쿼커드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간격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텍에서 지원하는 그 센티미터 단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h 스페이스를 입력해서 뭐 3em 같이 입력하시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서 그 x랑 여기 r의 문자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학 글을 쓸 때 다양한 기호를
사용해서 적절한 문맥에서 표현해야 되는 수학 대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할 때 쓰는 명령어가 이런 거예요. 그, 특히 R 실수 전체 집합 같은 경우는 이 R에 특별히 다른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글자를 부르기 위해서는 AMS 심볼, AMS SYMB라는 패키지를 불러와서 mass bb r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야 이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냥 r이라고 해서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을 대학교 레벨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는 이런 패키지들을 하나씩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수식 조판 규칙에서 좀 중요한 게 우선 레이텍 명령어는 이렇게 중괄호 한 쌍을 그룹화 시켜가지고 토큰 열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만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지수 법칙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 아래와 같이 나오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인데 이와 같이 출력하고자 한다면 이 x 더하기 y를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묶어줘야만 요 기호가 이 x 플러스 y를 그대로 한 뭉텅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 중괄호로 둘러싸여줘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만약에 중괄호로 싸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x 더하기 y를 통째로 가져오지 못하고 x 하나만 가져오게 됩니다. 이놈이.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 토큰 하나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쌍으로 둘러싸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연습을 몇 개를 해본다면 이 예시를 제가 제시하는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저는 드래그를 해서 제 노트에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한번 드래그해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은 작성해서 입력해 보세요. 자, 그래서 한번 조파를 해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px를 한 다음에 제가 슬래시하고 늘을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비프를 하니까 글씨가 굵어졌습니다. 수식을 작성할 때는 달러 기호로 둘러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을 별도로 주고자 할 때는 이렇게 슬래시 대괄호로 달아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잘 보시면 이 괄호가 이 수식 아래에 있는 놈의 수식에 맞춰서 크기가 저절로 커졌죠. 그걸 명령어를 잘 보시면 이 슬래시 슬래시 레프트 소괄호 슬래시 라이트 소괄호로 닫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슬래시 는 이런 기호로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슬래시 늘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자에 맞춰 여기 들어가는 문자에 맞춰서 앞에 있는 놈에 맞춰서 이 한국어에 적절한 이 문장에 적절한 조사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음 법칙에 따라서 두음 법칙 맞나? 예, 아무튼 앞에 있는 것이 을로 끝나는 게 맞다고 하면 을이 나오게 하고 만약에 르로 하는 게 더 적절하다 싶으면 르이 나오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이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라이트를 해주면 이 레프트 소괄호 라이트 소괄호를 이렇게 짝을 맞춰주면 이 안에 있는 놈의 사이즈에 맞춰서 요 소괄호가 저절로 커집니다. 그래서 소괄호의 크기를 맞춰주려면 레프트 소괄호 라이트 소괄호로 달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한쪽만 레프트를 주고 한쪽은 라이트를 안 주면 그러면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항상 레프트랑 라이트는 짝을 맞춰줘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비슷하게 이제 기호를 하나 쓸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카피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다 쳐보세요. 처음 연습을 위해서는 다 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조판을 해보면 이 자, 그래서 조판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빅 GGM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괄호로 키를 넣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적절한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조절할 때는 빅 GM을 쓴다던가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근데 이러면 또 간격이 또 안 맞아서 뭐 적절히 슬래시 소괄호 슬래시 소괄호 같은 명령어를 써주면 되고요. 아니면 뭐 때에 따라서는 MID라는 명령어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 원하는 모양이 나오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중괄호 모양을 쓸 때는 그냥 우리가 중괄호 기호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레이텍에서 그 토큰열을 묶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중괄호를 묶어주고자 한다면 항상 슬래시 중괄호 그다음에 슬래시 중괄호로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쓰고자 한다면 슬래시 중괄호를 써야 된다는 거고요. 자, 보면 아마 몇몇 분들은 컴파일이 안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식 기호 massbbR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 massbbR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 AMS 심볼을 불러와야만 이런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특수한 글자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으로 패키지를 불러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작성법들이 있어요. 뭐 수평선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오버라인,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놓고 싶다면 오버라인, 아래쪽으로 넣고 싶다면 언더라인. 그 다음에 수평 중괄호를 명령 놓고 싶을 때는 위로 브레이스를 주고 싶다면 오버 브레이스, 아래로 주고 싶다면 언더 브레이스. 그다음에 벡터를 주고 싶다면 우리가 뭐 상황에 따라서는 오버라이드 에로, 그다음에 오버랩 에로 또는 그 문자 하나만 있을 때는 벡터라는 명령, BC라는 명령어만 쓰고요. 곱셈 연산을 쓰고자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C-라는 명령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행렬을 입력하는 명령어는 begin matrix, end matrix로 해서 이렇게 그 앰퍼샌드를 사용해서 열을 구분해주고 행을 구분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슬래시 두 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parenthesis 그 괄호를 넣고자 한다면 이런 형태의 괄호를 넣고자 한다면 p matrix, 그다음에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를 주고 싶다면 b matrix라는 명령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내용문은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열을 구분하고자 한다면 앰퍼샌드, 행을 구분하고자 한다면 이 슬래시 두 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언더셋, 오버셋도 마찬가지로 쓰실 수 있고요. 그 입력 방법은 이와 같이 입력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놈이 큰 놈, 베이스 기본이 되는 거고, 요 놈이 아래로 꽂히게 되는 거고, 요거는 위로 꽂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명령어가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기호 서메이션 기호 같은 걸 쓸 때 행을 여러 번 쪼개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substack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행 기호로 이렇게 끊어준다면
이와 같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쌓을 때는 substack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된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익혀야지 익히는 거 외에는 이 레이텍 수식 작성은 실력이 늘기가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수식을 쓸 때는 앞에서 확인했듯이 음,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게 가끔가다 이제 글을 쓰고자 할 때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 텍스트를 쓰고 싶다면 본질적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쓰고 싶다면 이렇게 txt 소괄호 중괄호 열고 문서를 작성해야 수식 모드에서도 글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중괄호 기호에 대해서 다양하게 입력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 그 좀 편하게 입력하는 방법으로는 이와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주면 이 좀 글자 좀 약간 불편한 것을 좀 줄일 수 있어요. 한번 좀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면 자, bgem 같은 명령어를 쓰면 여기서 왜 안 될까? 네, AMS 메타와 AMS 심볼을 부르면 이와 같이 집합 기호가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미들이라는 기호를 쓰면 이렇게 너무 붙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트릭으로 이와 같이 코드를 좀 수정해 준다면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떼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정도는 팁이고요. 예. 그러니까 미드를 쓰면 원래 미드를 쓰게 되면 결과물이 약간 좀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 뭐 잘 조절이 된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고쳐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레이텍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 가장 큰 이유 또 다른 가장 큰 이유는 그 라벨링과 상호 참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논문을 쓰다 보면 어떤 몇 번 수식에 의해서 아니면 몇 번 정리에 의해서와 같은 문장을 그 숫자 번호를 좀 가져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그런 정보들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여기서는 레이텍에서는 라벨 and 크로스 레퍼런스라는 그 개념입니다. 라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소를 부여를 하는 거고요. 이 REF라는 것은 이 주소 부여된 것에 해당되는 그 번지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숫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EQREF라는 것은 이 REF랑 기능이 똑같은데 거기다 이제 괄호로 감싸는 거고요. 페이지 REF는 라벨에 해당되는 페이지 수, 라벨이 있는 페이지 번호를 가져오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시로 요 문장을 한번 가져와 보면 예시로 한번 이 문장을 가져와 보면 자, 이와 같이 처음에 레이텍에서 이 코드를 조파해 보면 이렇게 물음표가 나옵니다. 이거는 정상이고요. 이거 한 번 더 조판을 하면 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확인할 수 있어요. 원래 처음에 긁을 때는 이 위치를 한번 긁는 걸 하고요. 억스 파일을 만들어내서 위치를 먼저 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를 긁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REF라는 명령어에서 이 내용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 REF EQ 땡땡 1을 쓰면 이제 1번씩을 가져오고 EQREF EQ 땡땡 2를 가져오라는 명령어예요, 이게. 그래서 이 두 명령어에 의해서 A가 B랑 같다 라는 것을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B less than equal to A라는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수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라벨을 이렇게 부여를 했고요. 이 라벨에 해당되는 숫자를 가져와라. 그 명령어가 바로 ref 또는 eqref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번 이제 제가 그 글을 한번 기울여 보면요. 이렇게 기울임 표현을 해보면 이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앞의 경우에는 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잘 안 보이는데 이 앞에 보시면 이 그 소괄호를 넣고 RF를 준 거는 이 글씨가 기울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 1이라는 숫자도 되게 기울어졌고요. 그렇지만 EQRF로 해놓은 거는 이 글씨가 기울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보기 좋으냐? 이건 사람마다 심미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 레이텍에서 권장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작성하라는 걸 권한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십 번호를 가져올 때 이렇게 소괄호를 가져오지 말고 EQRF로 작성하면 보다 레이텍에서 권장하는 방법에 준하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컴파일을 했는데 숫자가 안 나오고 물음표가 뜬다. 그 경우는 컴파일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컴파일하면 억스 파일을 만들고 그 억스 파일을 바탕으로 된 것을 억스 파일을 가져와 가지고 푸 텍스 파일과 같이 컴파일을 돌려서 PDF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반드시 억스 파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기초적인 내용을 좀 다뤘습니다.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조금 더 발전된 패키지인 그 매스툴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AMS 매스를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그 매스툴즈는 AMS 매스라는 패키지 아주 되게 잘 만들어진 패키지인데 몇 가지 버그들이 있어요. 그 버거들을 좀 고치고 그리고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AMS 매스를 부르는 것보다는 저는 매스툴즈라는 패키지를 불러서 사용하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옵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즈 패키지 매스툴즈 한 다음에 이 중괄호 대괄호에다가 어떤 이러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FLEQN이라 하면 그 수식의 양 끝에 이게 맞춰줘라 뭐 그런 명령어고요.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예, 보시면 이제 그 앞에 FLEQN은 없을 때는 수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요 기호가 가운데에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내가 FLEQN이라고 입력하면 요 수식이 이 양 끝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하라는 거고요. 다른 명령어 중에 뭐가 있냐면 LEQ NO라는 게 있어요. LEQ NO를 입력하면 이 수식 번호가 왼쪽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REQ NO로 하면 이 수식 번호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취향의 문제예요. 근데 뭐 기본 옵션은 REQ NO입니다. 이와 같이 그 옵션 키를 입력을 하면 그 수식 조판의 기본 틀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다른 명령어들도 있습니다. 뭐 센터 태그, 뭐 TB 태그, 썸 리밋의 위치를 바꾸는 거, 뭐 인테그랄 리밋의 위치를 바꾸는 것 등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취향마다 다르니까 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요 매스 툴즈의 패키지의 매뉴얼을 직접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다음에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begin equation, end equation을 한 다음에 이 split이라는 환경을 쓰면 이 수식이라는 한 덩이에서 이 행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split이라는 환경이. 그래서 at 기호를 써서 그 이 등호 위치를 조절해서 나눠주는 패키지입니다. 아까 at은 그 행의 열을 그 구분해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슷하게 이 등호를 기점으로 이게 열이 하나 생긴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열에서 행을 바꿔준 다음 행을 바꿔주고 싶으면 이게 슬래시 두 번 키워드 이용해 주시면 행이 바꿔집니다. 그 스플릿이나 얼라인은 크게 뭐 다를 바는 없어요. 그래서 스플릿 쓰시거나 뭐 얼라인을 쓰시거나 그거는 뭐 다를 게 없다. 얼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걸 많이 쓰는데 수식을 여러 수식을 전개를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begin align, end align으로 이 환경을 이렇게 행을 이렇게 두 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이 at라는 기호를 기점으로 이게 등호에서 나눠준다는 거. 그래서 다중 수식을 쓰고자 할 때 행을 여러 개를 쓰고자 할 때는 online이라는 환경을 쓰시면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문서에 적합한 상황일 거예요. 수식을 여러 개 쓰고자 한다면요. 그다음에 온라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만 그 온라인이라는 사용 방법은 또 동일합니다. 스플릿이라는 사용 방법은 동일한데 이건 어떤 때 쓰냐면 앞에서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식 각각의 이제 넘버링이 부여되는 환경이에요. 그 각 줄에 넘버링이 부여되는 환경인데 나는 그거보다는 이 한뭉탱이를 숫자로 부여하고자 할 때 그러한 상황을 쓰고자 할 때는 begin aligned, end aligned, begin equation, end equation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좀 상황이 좀 달라요. 이건 한 뭉탱이로 묶은 거고 앞에 있는 놈은 이그 각각을 열로 주고 각각을 행으로 번호를 이렇게 부여를 해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환경들에 뭐 온라인이나 FI 온라인이 있는데 저는 뭐 이걸 딱히 써본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온라인이나 뭐 FL 온라인이 있다. 어떨 때 쓰는지는 저는 제가 문서를 쓸 때는 이걸 많이 써본 적은 없어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점.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글을 쓰다 보면 가끔가다 한행에 부연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사용할 만한 환경이 온라인 at이라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면 이제 그 영역을 두 개로 더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설명하고자 할 때 at을 더 줘서 여기다가 at 한 다음에 by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한행의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요 환경을 쓰시면 좀 유용해요. 근데 이 매치 툴즈는 그럼 도대체 왜 써야 되느냐? 행렬 같은 걸 쓸 때 좀 편합니다. 기존의 그 매스 툴즈가 아니라 그 AMS 매스에서 행렬을 쓰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보시면 약간 불편한 게 있죠. 이 1하고 3이 좀 일치하지 않아 1하고 마이너스 3의 이 위치가 조금 불편해서 일치하지 않아서 약간 마음의 불편함을 좀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매스 툴즈라는 환경을 써버리면 이 스타에다 이제 대괄호 r이라는 것을 명령어로 써버리면 요 위치를 자동으로 정렬을 해줘요. 이 패키지가. 그래서 이런 앞에와 다르게 앞에는 약간의 앞에 환경대로 써버리면 이걸 세부적으로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매스 툴즈를 사용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스타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옵션 키로 대괄호 r을 입력해주면 이 수식의 위치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숫자가. 마찬가지로 B 매트릭스를 하면 뭐 다른 그 종류가 있고요. 이 종류를 확인하고 싶다면 그 매뉴얼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인라인에서 행렬 쓰는 게 원래 레이텍에서 좀 모양이 좀 이쁘지 않게 지원을 하는데 인라인에서도 이 패키지에선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스몰 매트릭스 같은 거 쓰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같은 걸 쓸 때 기존의 AMS 매스 같은 경우는 비긴 케이스를 쓰면 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글자가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대부분 글자 조건을 쓸 때가 좀 있을 텐데 그냥 이와 같이 입력해 보면 해버리면 그 수식을 이 하나하나가 다 수식을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 띄어쓰기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이 접분기호가 너무 작아가지고 별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접분기호가 너무 작아가지고 좀 보기가 좀 불편한 게 있는데요. 그 매스툴즈를 쓰면 이 dcase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그 가운데 요 수식들이 다 별행 수식이 먹힙니다. 디스플레이 스타일로 먹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다 dcase에다가 스타를 입력해 버리면 이 두 번째 이 열 쪽에는 다 그 텍스트가 자동으로 먹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별도의 텍스트라는 명령어를 쓰지 않고 그 수식 모드 그 일반 글쓰기 모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명령어를 쓰면. 그다음에 저는 어떨 때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rcase라는 명령어도 지원을 해줘요. 이제 오른쪽에 브레이스가 생기도록 이것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 매스툴즈가 이런 것도 지원해줘요. 그 다음에 매스툴즈에는 더 정교한 미세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 = B, 뭐 C, D 했을 때 이제 점점점 이 모양들을 보시면 위치가 약간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B switch in이라는 명령을 입력을 해주면 는 위치에 맞춰서 이 B 덧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뭐 쓸만하다 정도고요. 여기서 좀 간격을 더 좁히고 싶다면 short B switch in이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매스툴즈라는 패키지를 쓰면 보다 정교한 조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공별 패키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조금 쉰 다음에 다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